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이 현대모비스 좀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뭐 현대차 그룹 밸류 안에서 이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또 분명하게 또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도 일단 동반적인 상승에 일단 로봇주에 대한 밸류도 분명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어떻게 보면 저 PBR 쪽에 대한 부분들에 디스카운트를 지금 줄이는 쪽에 대한 부분들 그쪽이 지금 모멘텀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올해 북미 양산이라든지 또 뭐 하반기 수주 뭐 이런 부분들 갖가지 재료들이 또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은 분명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슈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사실 뭐 이슈를 좀 놓고 보면은 주가에 좀 예민하게 움직일 만한 이슈가 최신에는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없습니다. 대충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다 뭐 이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뭐 한국차 관세, 왜냐면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사주 소각,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170억 자사주 처분을 결정을 했다라는 거, 그건 작년 12월에 나왔던 이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슈에 대한 부분들만 딱 놓고 보면은 아리송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이 좋다는 건 알지만 워낙 위쪽 고가까지 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뒷심을 뭘로 줄 거냐, 그게 이제 가장 큰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차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은요, 펀더멘탈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라든지 어떤 기업에 대한 소식,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주가가 눌려도요, 우리가 더 모아가는 전략을 하든 혹은 비중을 확대를 하든 뭐 이런 투자적인 전략을 좀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제 영상을 매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중요시 하시는 걸,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투자 전략지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 저한테 투자 전략지 받고 수익 못 보신 분들 있나요? 진짜 없을 겁니다. 작년 SK하이닉스 저가에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했죠. 투자 전략지 받아보신 분들, 그때 매수하신 분들 수익 크게 안 봤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티스, 로보티즈, 일진전기 수익 안 봤어요? 다 봤어요. 결국 그때 제가 차트 분석으로 했나요? 기업의 결국 펀더멘탈, 기업 분석, 기업을 쪼개서 안으로 푹 들어가가지고 사골까지 푹 끓여가지고 뭐가 있는지, 앞으로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 도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 우리는. 이거를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 넘어가서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일단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PBR 디스카운트를 지금 줄이는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주주 환원율이 지금 30% 이상, 자사주 매입 소각, 3개년 계획이 실행 강도를 증명하는 구간에 지금은 진입을 했죠. SDV 쪽으로 지금 자동차 아키텍처가 재편이 되면서 통합 제어기랑 통합 카핏 같은 이런 플랫폼형 부품의 가치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 납품에서 시스템 단위로 재평가가 지금 되는 흐름이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1분기가 일단은 북미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요. 올해 하반기가 수주가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에는 비계열사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 전동화 흑자 구조 안착이 실적과 밸류를 동시에 움직이는 게 체크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투자 전략집 업데이트 했거든요. 현대모비스 관점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리 먼저 받아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미리 받아보신 분들은 보셨을 건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리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확신도 생길 거고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고 자료를 또 보시면은 그냥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타임라인, 헤드라인 딱 이렇게 가져왔어요. 현대모비스 왜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밸류업과 SDV 전환이 동시에 현재 켜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결국은요. 밸류업과 SDV가 동시에 현재 켜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차는 이제 여러분들 더 이상 기계 부품을 많이 넣는 경쟁이 아닙니다. 뭘로 가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차 전체를 묶는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결국에는 기업 가치 재고가 같이 붙으면요. 실적보다 뭐다? 밸류의 프레임이 바뀌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SDV 시대가 개막을 했고요. 밸류업도 동시에 점화가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래서 완성차들이 전기차 속도를 조절을 해도 결국에는 전장통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는 계속 갈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제어기가 분산이 되면요. 비용이라든지 복잡도도 커지기 때문에 결국 뭘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통합 제어. 통합 제어로 모이는 흐름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때 결국 부품사들의 역할이 이제는 단순 공급에서 시스템 단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자동 뭘로 되죠? 단가라든지 포지션이 그냥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거기에 현대모비스가 2024년도 6월에 공개를 했었던 게 뭐냐면은 칵핏 콘셉트 M VICS 5.0이었어요. 이거를 2024년도에 공개를 했었거든요. 이게 그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미 언제 이것을 공개를 했냐? 2024년도에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무수히 수많은 레퍼런스가 쌓였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근데 이미 이쪽으로 시장이 이동을 해버렸어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이미 시장은 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근데 현대모비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레퍼런스를 이미 많이 쌓아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기업의 사장이라면,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사장이라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는 기업을 손을 잡을까요? 스타트업 기업을 손을 잡을까요? 당연히 숙달되어 있는 기업의 손을 잡겠죠. 그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숫자에서 체질이 더 중요해요. 자, 올해 1월 28일 날 공시가 된 부분들을 보고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연간 기준의 매출이 61조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조 3천억 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자,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모듈, 전동화 이쪽이었어요. 업황과 믹스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AS 방어력이 강한 구조가 유지가 된다는 점이 이 회사의 바닥을 만들어주는 축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출에 대한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왜? AS 서비스 부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시로 들면요.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다른 기업들 대비 매출이 강하게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 SDI가 그렇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모비스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 대비해서 주가의 변동성도 크지가 않아요. 실적 밸류로만 놓고 보면은 얘네들은.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체질이 좋아요. 체질이 좋기 때문에 체질이 좋은 상황에서 시대까지 같이 좋아지면요. 영업이익이 불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차트의 밸류로도 계속해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의 사업 구조는요. 단순합니다. 세 개 축으로 보면 돼요. 첫 번째는 뭘로 보면 되냐? 모듈과 핵심 부품 쪽. 두 번째, 얘네들의 강장 AS 부품 쪽. 그리고 세 번째, 현재 모멘텀 받고 있는 거 SDV와 로보틱스 이쪽으로 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개 축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개 축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야기해 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들 앞전에 뭐 말씀드렸었죠? 투자 전략집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한번 해 드렸었죠? 업데이트 했다고. 미리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건데,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은 그거 먼저 받아보고 나서 이 영상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하기도 편하실 거고,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좀 지루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전략집에 대한 부분들 먼저 좀 말씀드리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뉴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킥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간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관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려나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요,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목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896에 90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돼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첫 번째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모듈 그리고 핵심 부품 쪽이죠. 현대모비스의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매출의 큰 비중은 여기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전동화 핵심 부품 중심으로 이미 구조가 많이 바뀌는 과정으로 속해 있는 상황이죠. 자, 거기에 구성으로 보면요, 전동화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전기차 구동에 필요한 전력 변환과 구동 시스템이 그 뼈대를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전기가 모터가 쓰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 힘이 실제로 바퀴에 전달이 되게끔 만드는 장치들이 묶여있는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 시스템도 결국 뭐가 됩니까? 같이 중요해지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배터리는 단순히 셀만 있다고 끝이 아니고요. 안전하게 쓰고 오래 쓰게 만드는 뭐가 붙어야 됩니까? 관리랑 패키징이 붙어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단가를 좌우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되겠죠. 고객 다변화 현상입니다. 그룹 물량의 기본인 구조에서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벤츠, 대형 고객사, 이런 OEM이 비계열사 수주가 늘면요, 외형보다 밸류에이션이 먼저 달라지는 구간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고객의 기대는요, 폭이 줄어들면요, 당연히 변동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수주가 장기 계약으로 이어질 때는 실적 가시성이 길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동차 부품은요, 수주에서 양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면 한 번 플랫폼에 들어가면요, 쉽게 말해서 몇 년 동안 그 물량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수주가 잡히는 순간부터 시장이 그 다음 해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조선주랑 거의 가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 프로젝트 위주라고 보시면 되죠. 배터리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죠. 쉽게 말하면. 왜냐면은 만들고 인도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공급 계약을 맺으면은 2년, 3년 이렇게 길게 공급 계약을 맺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주 밸류 자체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얘네들이 또 가장 잘하는 거. 근데 굉장히 조용한 캐시카우. 근데 또 이게 없으면 주가의 지지가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AS 부품 쪽인데요. 매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작은데 그만큼 또 이익 기여가 굉장히 큰 캐시카우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차가 말하면은 도로 위에 오래 달릴수록 뭐가 줄어들죠? 소모품이라든지 교체 부품 수요가 꾸준히 쌓이죠. 그러면 이 축의 강점은요, 결국에는 뭡니까? 경기나 전기차 속도 조절과 무관하게 바닥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물류.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고를 너무 쌓아도 손해고 부족해도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물류 시스템으로
재고를 최적화하고 재고를 너무 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운송과 보관 효율을 올리면 뭐가 됩니까? 자동스럽게 마진이 안정화되는 구조로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듈 쪽은 흔들릴 때도 뭐가 되냐면은 이 AS가 그 하단을 받쳐주는 흐름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한데 주가의 하단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꼭 필요한 중심축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지금의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거. SDV, 로보틱스. 지금의 주가의 모멘텀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 지금 주가의 기대감입니다. 왜냐? 매출 비중이 작아요. 매출 비중이 작은데 주가 모멘텀이 중심이에요. 자, 그럼 방향성은 뭡니까? 그 방향성은 플랫폼이죠. SDV용 통합 제어기는요, 결국에 차 안에 흩어져 있는 그런 제어 기능을 더 큰 단위로 묶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럼 늘어날수록 뭐가 계속 커질 거예요? 제어기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개발이라든지 유지 비용도 급격하게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완성차가 통합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흐름에서 부품사는요, 여러분들 단순히 납품이 아니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함께 들어가는 기반에 제공을 하는 쪽으로 뭘로 되냐?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봇도 같은 맥락인 거죠. 시대가 갈수록 얘네들도 제어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죠. 통합 카핏. 그러니까 시대가 거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시대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통합 카핏도 같은 맥락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화면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가 화려해 보이는 게 여러분들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요, 결국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통합이 되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양산이라든지 수주가 확인이 되는 순간 그 프레임 자체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보티스가 더 직설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양산 단계로 들어가면은 제어 부품이라든지 구동 부품도 반복 수요로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의 아틀란스 양산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계된 전동식 구동 부품과 센서 기술이 언급되는 이유도 이 로보티즈랑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흔히 말해서 쉽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현대 모비스가 또 움직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모멘텀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로봇은 여러분들 단발성에 대한 장난감이 아니라 현장에서 쓰이기 시작을 하면요. 유지 보수부터 시작을 해서요. 교체 수요가 뒤따르는 구조이다 보니까 채택 여부랑 양상 속도가 결국 그 가치를 연결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얘네가 AS 쪽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강하잖아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연결고리가 조금씩 아마 맞춰지죠.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모비스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 통합이 빨라질수록 결국에는 통합 제어기와 통합 카핏 같은 시스템형 부품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그만큼 부품사의 단가랑 계약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밸류업이 같이 붙으면 시장은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주주환원으로 주당 가치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이것도 동시에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올해 1분기 폭스바겐양 전동화 핵심 부품이 북미 공장에서 양산 공급이 본격화가 되는 첫 관문이고요. 이 구간에서 비계열사 매출의 질이 달라지는지 이게 확인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부분들은요. 통합가피 시스템 수주 결과가 가시화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수주가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내년 매출 인식의 방향이 앞당겨 잡힐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비계열사 매출 비중 10% 돌파, 그리고 전동화 부품의 흑자 구조 안착이 핵심 관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변수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전기차 수요 정체가 여러분들 길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전동화 부품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만큼 고정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 보호무역이 강해지면 현지 생산 법인의 추가 설비 투자 비용이 늘어나는 그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부담감이 단기간은 생길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거는 이제 단기간의 리스크일 뿐이지 결론을 봐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DB금융투자에서도 목표 주가를 31만 원, 투자 의견 매수를 냈고요. 하나증권도 목표 주가를 32만 원, 투자 의견을 매수를 냈습니다. 자, 근데 두 개 다 두 증권사에서 같은 방향을 유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로보틱스가, 그러니까 SDV와 로보틱스가 수주로 그 확인이 되는 속도, 그리고 전동화 부품의 수익성이 언제 안정화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가정 차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증권사가 같은 맥락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앞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이거예요. 올해 1분기 북미 양산 안정화 여부, 하반기 통합카피 수주 가시와 내년 비계열사 매출 10%, 전동화 부품의 흑자 전환 시점. 이 네 개만 만약에 확인이 된다. 사실 리스크가 나와도요. 이 네 개가 전부 다 이 리스크를 다 상쇄를 시킬 겁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요. 눌린다? 기회 준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좋죠. 시장이 좋다 보니까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 진짜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막 부담감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개인적으로 옥석 가리기 해야 되는 시장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또 안 움직이기에는 또 모호한 시장이에요. 관망하기에는 또 너무 아까운 시장이고요. 돈은 벌 수 있는 시장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결국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거품 낀 종목들 말고요. 보석을 찾으면 됩니다. 주도 섹터 트렌드 내에서. 근데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결실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수익에 대한 부분들, 내가 정말로 도박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좀 느꼈으면은 좋겠어서 제가 좀 여러분들 좋은 결실 맺어 보시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 꼭 좋은 성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재료, 그런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구간,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 7월 29일 날에 로보티즈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여기였어요. 92,500원대의 가격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요. 소폭 눌림 나올 때 79,100원 할 때 제가 영상으로 로보티즈를 찍었어요. 이때 제가 로보티즈 모아 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 아래 재료들을 PPT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대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장기 스윙 가치 매우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만 9천 원대에 찍었던 영상 가격이요. 32만 3천 원대를 달성했어요. 무려 32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볼 줄 알고 수급을 볼 줄 알고 구간을 볼 줄 알고 시나리오만 잡을 줄 알면요. 종목 선택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으면 이제 끝 아니냐?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때도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수 카테고리가 뻗쳐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쪽,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이런 플랫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신재생 쪽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안 올라간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결국 숨은 보석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미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서 거론이 크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있어요. 로보티즈처럼 30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냥 추격으로 따라 붙어서 운 좋게 먹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다? 선취매를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시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준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급등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위에 보이는 010-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서 올해만큼은 우리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